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토디자이어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는 보이시죠? 기아의 3세대 소울 부스터입니다. 이제 소울 부스터, 소울이 이제 3세대 모델을 벌써 맞이하게 됐는데, 소울 같은 경우는 이제 1세대 모델 2008년에 국내 이제 처음으로 박스카 형태로 선보이게 된 모델인데, 사실 국내에서 1세대, 2세대를 거치면서 사실 그렇게 생각보다 큰 인기를 받지 못했고, 이제 북미 시장에서 닛산의 큐브, 그리고 사이언, 도요타 결사죠. 사이언의 XB와 경쟁을 하면서 북미 시장에서는 이제 괜찮은 반응을 얻은 모델이죠. 그래서 좀 개성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이제 좀 튀는 스타일과 이제 실용적인 차를 원하는 분들께 이제 인기를 얻은 모델인데요. 이제 3세대 모델에서는 이제 국내에서 좀 더 소형 SUV 인기에 같이 편성을 해서 좀 더 새로운 스타일과 이제 새로운 컨셉트를 가지고 새롭게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소울이 여러분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어떤 점들이 달라졌고 어떤 매력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차의 라인 형태는 소울의 전통적인 스타일, 이 투박스, 두 개의 박스를 붙여놓은 듯한 박스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이렇게 약간 바짝 솟은 A필러와 함께 블랙 컬러, A필러 컬러 해서 앞유리와 측면 유리가 이어져 보이는 그런 개방있는 형태도 유지를 했고, 거기에 더해서 C필러 부분도 이제 뒤에 테일램프 유리 쪽과 이어지는 그런 시원한 개방감을 더했습니다. 컬러, 제가 시사하는 차의 컬러는 이제 블랙 루프에다가 블루 투톤 컬러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튀면서 스포티하고 젊은 느낌을 주고요. 범퍼 하단과 이 사이드 도어 부분에 가니쉬로 빨간색 포인트가 들어가서 확 튀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바디 라인이 기존 소울하고 거의 동일한 것에 반해서 전면부와 후면부 인상은 거의 다른 차라고 봐도 될 정도로 확 바뀌었는데요. 일단 전면부에는 헤드램프가 이제 컴포지트 타입으로 들어갑니다. 최근에 이제 유행을 하고 있고, 경쟁사인 현대자동차에서도 SUV 라인업에 컴포지트 헤드램프를 거의 많이 쓰고 있죠. 기아에서는 이 소울을 통해서 선보이게 되는데요. 차이점이라면은 이 소울의 LED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상단이 헤드램프와 주간 주행등이 들어가고 하단에 안개등과 턴 시그널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보통은 이제 컴포지트 타입을 넣으면 하단에 헤드램프를 넣고 위쪽에 턴 시그널, 주간 주행등을 같이 넣는 경우가 많은데, 소울 자체가 그렇게 많이 차가 높은 편이 아니고, 요새 이제 LED 램프가 워낙에 사이즈 자체가 작아도 굉장히 밝고 시야가 잘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얇은 형태에서도 헤드램프를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드램프가 워낙 이렇게 가늘게 뜬 눈을 모양을 하고 있어 가지고 이제 코나가 아이언맨 에디션 내놨죠. 이제 코나가 아이언맨과 닮았다고 해서 아이언맨 에디션 내놨는데, 기아 소울도 이쪽 눈 부분만 보면은 아이언맨이 떠오르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론트 그릴은 하단으로 옮겨서 굉장히 크게 바뀌었죠. 이 트라이포드, 테트라포드라고 하나요? 그 방파제 느낌의 그런 패턴으로 그릴이 돼 있고 굉장히 사이즈가 커졌어요. 하고 전체적으로 라인이 좀 각을 살린 그런 디자인이라서 좀 전 세대가 약간 귀여운 느낌이 남아있다면, 이번 소울은 좀 남성적이고 강인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휠 같은 경우는 휠에도 이렇게 레드 포인트가 들어가요. 보통 이렇게 스포티한 느낌을 이렇게 강조하는 차가 아닌 경우에는 잘 안 들어가는데, 이런 레드 포인트를 넣어가지고 이 소울이 좀 스포티한 모델이다, 그리고 좀 튀는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차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의 벤투스 S1 노블2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상 주행과 좀 달리기와 그 사이에서 불편함이 없게 했기 때문에 타이어는 좀 사계절 타이어로 적용을 한 것 같고요. 브레이크는 원피스톤으로 적용이 되는 것 같네요. 측면 디자인은 제가 한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 소울하고 비슷하되 이렇게 C필러 부분에 소울을 이제 음각으로 새겨놓은 것과 함께 뒤쪽에 이어져 있고요. 도어 캐치는 크롬으로 되어 있네요. 하고 루프 컬러에 맞춰서 사이드 미러도 이렇게 블랙으로 되어 있고요. 자, 뒤쪽으로 오시면은 이렇게 생겼죠. 이제 수직형으로 이어지는 모습은 기존 소울들하고 이제 기본적인 틀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위쪽을 있고 밑에도 이렇게 좀 안쪽으로 파놨죠. 이제
이거를 이제 두고 뭐 영덕대게 에디션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이렇게 좌우로 있는 거는 최근에 되게 다양한 차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트렌드라고 보여지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전체적으로 보조제동이 다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보조제동은 이 중앙 부분만 들어오고, 지금 미등을 켜놨는데 미등도 딱 여기까지만 들어오고 있죠. 뭐 스타일 자체는 그래도 이 차의 디자인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고 새로운 시도라고 보여져요. 근데 나쁘지는 않네요. 좀 하이테크한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저는 마음에 들고요. 기존 소로도 달라진 게 이 머플러 팁이 중앙으로 왔어요. 이제 보통 머플러가 중앙에 있는 차들 같은 경우는 좀 달리는 차야, 좀 스포티한 모델이라 이런 거를 강조할 때 머플러를 중앙에 놓는 경우가 많은데, 뭐 국산차에서는 이제 벨로스터가 그렇게 사용했고, 수입 모델에서도 뭐 제규어 F타입 S나 그런 모델들이 이런 센터 머플러를 사용하는데, 이례적으로 이제 소울도 이렇게 중앙 머플러에다가 굉장히 튀는 컬러 그리고 스포티한 스타일을 가지고 가면서 기존 소울이 가지고 있던 단순한 패션카, 실용적인 차 이런 이미지에서 좀 벗어나서 좀 운전이 재밌고 즐겁고 달리지 않은 그런 튀는 차, 젊은 개성의 운전 재미까지 추구하고 싶은 그런 운전자들을 위해 나왔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네요. 이 휀더도 보면은 살짝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실내입니다. 자, 소울 실내도 이제 전 세대에 비해서 굉장히 더 세련되게 많이 바뀌었는데, 기본적인 틀은 2세대 소울의 약간 동글동글한 이미지와 좀 이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외관에 굉장히 좀 날이 좀 서있고 탄탄한 그런 이미지에 반해서 실내는 좀 부드럽고 동글동글하고 여기에 좀 젊고 화려한 느낌을 좀 더했습니다. 지금은 주간이라 잘 안 보이는데요. 그게 좀 아시지만 야간에 같이 이미지를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이 측면에 이 도어 가니쉬 부분에 이렇게 레이저로 가공한 이 다이아몬드 패턴이 들어가 있고, 야간에는 이쪽에 그 사운드 우드램프 조명이 이렇게 들어와서 굉장히 화려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트위터 스피커도 보통 이 위쪽에 놓는 것과 다르게 송풍구 옆쪽으로 나서 독특한 약간은 이렇게 보니까 약간 나팔 트럼펫 같은 모양으로도 보이네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센터페시아는 이렇게 조약돌 같은 모양은 기존 2세대하고 비슷한 느낌인데, 초점이 잘 안 맞네. 이 센터 스크린이 굉장히 넓게 바뀌었죠. 10.25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메인 화면은 3분할로 이렇게 내비게이션과 뭐 기타 정보, 지금 날씨 정보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멀티미디어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 내비게이션 볼 때도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 화면 보실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넓게 쓰고 있다가도 이제 멀티미디어 정보를 같이 보고 싶으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여기서도 이렇게 스와이프를 해야 되네요. 이렇게 보이는 정보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뭐 에어컨은 이제 듀얼 오토로 들어가 있고, 위쪽에는 2단 트레이로, 위쪽은 무선 충전 시스템과 하단에 USB 포트, 충전 포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소울의 약간 특징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너무 밝아서 안 보이는데, 이 엔진 스타트 스탑 시동 버튼도 보통 다른 차들과 다르게 이쪽이 아니고 소울은 2세대부터 이쪽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버튼 여기 있고, 변속기는 7단 듀얼 클러치 미션이 들어가는데, 기아 노브 스타일은 그 올류 K3랑 같은 스타일 가지고 있습니다. 기아 자동차가 요즘에 이 스타일을 굉장히 여러 차종에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자, 소울에도 드디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되게 이제 고급차에 들어가는 옵션이었는데, 지금은 뭐 준중형, 중형급까지 많이 내려왔고, 현대에서도 이제 코나에 이 컴바이너 타입으로 넣었죠. 그래서 소울도 컴바이너 타입 HUD가 들어가서 뭐 이렇게 좀 컴바이너 타입이 어색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운전자가 시야를 많이 내리지 않아도 이렇게 잘 보이기 때문에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계판 그래픽은 다른 기아차들에서 보이는 심플하고 깔끔한 스타일로 그대로 나와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노멀 모드에선 나오지 않고 있는데, 주행 모드를 스포트로 변경하면은 이렇게 초점을 못 잡냐? 지금 보이는 평균 연비, 주행 정보 이런 거 외에 이렇게
글자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부스트 게이지와 터보 게이지가, 아니 토크 게이지와 이제 터보 부스트 게이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엑셀을 밟으면은 토크 게이지가 올라가는 느낌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좀 스포티한 느낌을 더 냈습니다. 하고 패들 시프트도 이렇게 들어가고요. 스티어링 휠은 D컷, 기본 D컷이 들어갑니다. EV 모델 같은 경우는 그냥 원형으로 되는데 소울 부스는 아무래도 좀 스포티한 모델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는지 이렇게 D컷이 들어있고, 여기에 소울 엠블럼도 들어가 있습니다. 버튼들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앞좌석에서는 이 정도인가요? 아, 그리고 뭐 안전사양 같은 경우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랑 이제 고속도로 주행 모드는 EV 모델만 들어가는데 소울 부스터에는 그래도 이제 안전공간 자동 감속, 곡선공간 자동 감속 기능이 들어가 있고, 운전자 주의 경고, 그리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능동 보조 방지, 하고 후방 교차 충돌 경고,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좋죠? 그래서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조향 연동이 같이 되고 센서 방향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뒷자리에요. 사실 소울이 원래는 이제 6세그먼트로 출발을 했고, 사실 그렇게 큰 차는 아니긴 한데 이 바닥 자체가 낮고 헤드 공간은 높다 보니까 뒷자리 공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스포티지보다 소울이 더 넓다고 하는데요. 이제 앞좌석 같은 경우는 이제 제 키에 맞춰서 세팅을 해놓은 상태고, 뭐 그렇게 앉아 있는데 레그룸 현대 기아, 자꾸 현대 기아를 같이 한 건데 기아차 같은 경우도 공간이 되게 넓잖아요. 그래서 레그룸이 상당히 넉넉합니다. 불편한 느낌 그런 거 없고요. 등받이 각도도 괜찮은 것 같네요. 뒷자리 열선은 이렇게 2단으로 들어가고요. 여기도 이렇게 1열하고 똑같이 이 다이아몬드 패턴의 가니쉬가 들어가고, 야간에도 조명이 들어오나 보네요. 원래는 이제 썬루프도 들어가는데 이제 투톤 루프 모델 같은 경우는 썬루프가 빠져요. 그래서 썬루프를 사용하시려면은 원톤 컬러, 외장 컬러를 원톤으로 선택하셔야 되고, 나는 그래도 썬루프는 굳이 안 써도 되고, 차가 좀 더 이렇게 이뻤으면 좋겠다 하면은 투톤 루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개방감 좋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2열 송풍구가 따로 없다는 점. 하고 충전 포트 같은 것도 좀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없는 게 좀 아쉽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2열이 넓은 거에 비해서 트렁크는 얼마나 돼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트렁크는 뭐 전동은 안 들어가고요. 세그먼트가 이제 소형 준준형 이 정도로 들어가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은 요 정도. 그렇게 엄청 넓다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세그먼트 생각하면은 그냥 적당한 정도, 다른 소형 SUV들과 비교해서 그렇게 작지 않은 충분한 공간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뭐 폴딩 다 되니까요. 공간 넓히면 충분히 잘 사용할 수 있고요. 하단에 이렇게 2단 구조로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바닥에 충분히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 보이는데 이 시승차에 빠진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넓은 공간이 충분히 더 있긴 합니다.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피어 타이어는 없이 이렇게 리페어 킷이 같이 들어있네요. 자, 소울 부스터 3세대 소울 부스터를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외관 스타일하고 실내 달라진 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달라진 외관만큼이나 이제 달라진 게 또 이제 주행 성능인데요. 기아자동차에 있어서 소울을 이렇게 새롭게 내면서 약간 퍼포먼스를 이렇게 강조한 약간 그런 느낌이 되고 있어요. 광고에서도 그런 모습을 내비치고 있고, 그래서 전세대 소울하고 달라진 점, 그 주행 성능에서 달라진 점이 이제 터보 엔진을 넣었다는 점이죠. 1.6 터보 GDI 엔진을 넣었습니다. 이게 사실 2세대 모델에서 원래 북미 시장에 먼저 터보 엔진이 들어가긴 했었는데 국내 시장에는 그냥 자연흡기 GDI 엔진만 있어가지고 사실 성능에서 이렇게 막 빠르거나 재밌는 그런 주행 성능 기대하기는 좀 어렸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3세대에서는 약간 좀 이렇게 주행 성능까지 강조를 하고 더 많은 고객들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미지를 바꾸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엔진 출력 많이 아실 거예요. 기아 이제 K3 GT도 사용을 했던 1.6 터보 GDI 엔진을 넣었고, 최고 출력은 204마력, 최대 토크 27kg/m를 발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소울의 차체에 이게 엔진이 들어가다 보니까 확실히 전 세대의 소울2가 비교해보면은 주행이 나가는 게 확실히 경쾌하죠. 변속기도 듀얼 클러치 미션, 7단 듀얼 클러치 미션을 넣었고요. 심지어 노멀 모드에서 이렇게 많이 그렇게 급하게 하지 않고 그냥 느긋하게 상기를 좀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엑셀을 그렇게 많이 깊게 밟지 않아도 슬슬 밟아도 이 저회전 영역에서부터 나오는 이 토크가 풍부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토크 게이지도 나오고 있는데 토크가 충분하기 때문에 확실히 주행에서 전보다 좀 굼뜬 느낌은 없어지고 약간 경쾌한 느낌이 나고요. 이제 제가 아무래도 지금 여기는 이제 코너기 때문에 속도를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고 좀 직선에서 살짝만 밟아볼게요. 밟아봤을 때 느낌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코너에서도 아무래도 차 높이가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이제 쏠리는 감은 있는데, 이 정도에서도 꽤 버티고 돌아나갈 정도로 돌아나가는 느낌은 괜찮습니다. 차의 덩치나 높이에 비해서 안정감이 괜찮아진 것 같고요. 서스펜션은 앞은 맥퍼슨 스트런지 들어가고 뒤에는 이제 멀티링크는 아니고 또 쇼맥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승차감이 약간 이제 통통 튀는 감은 좀 있어요. 근데 뒤에가 좀 통통 튀는 감은 있지만 전체적인 승차감이 막 이렇게 불쾌할 정도, 이렇게 막 승객의 기분을 막 이렇게 엄청 해칠 정도로 그런 느낌은 아니고 일상에서 크게 불편 없을 정도의 승차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코너에서 살짝 이제 달려보면은 돌아가는 느낌이 아무래도 이제 좀 앞쪽에 쏠리는 감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크게 불안한 느낌 없이 계속 돌아는 나가줍니다. 아무래도 이제 환경 때문에, 이 주행 환경 때문에 제가 엄청 빡세게 볼 수는 없지만 이 정도면은 확실히 다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소울 이미지하고는 확실히 달라진 느낌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슬슬 가다가 길이 넓어지면 한번 밟아볼게요. 살짝만. 그래서 길이 넓어졌을 때 다운 시프트를 3단, 2단까지 하고 한번 쭉 밟아보면은 나가는 건 굉장히 잘 나가줍니다. 이 변속에서 방금 약간 얼타는 느낌이 살짝 있긴 했는데, 변속 속도 자체는 빠른데 약간 로직은 완전 적극적인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출력 자체는 굉장히 요렇게 잘 나오고 있고, 이런 상길에서도 전혀 부족함이 느낌이 없는, 이렇게 밟으면 반대로 다시 이제 변속을 하는데 힘은 굉장히 남아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의 변속이 좀 느껴지고요. 확실히 기존에 가지고 있던 소울 이미지에 비교해서 확실히 약간 스포티해진 맛이 좀 있네요. 다만 이제 완전한 스포츠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막 이렇게 뭐 K3 GT나 뭐 아니면 아반떼 스포츠 이런 차들의 주행성을 비교하면 조금 무리는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소형 SUV 아니면은 뭐 이제 CUV 크로스오버들 모델하고 비교해보면은 확실히 스포티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배기음 같은 경우도 이제 뭐 K3 GT처럼 완전 사운드 제너레이터 나오는 그런 자극적인 소리까지는 아니지만 엔진은 아주 죽여놓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살짝 밟아보면 소리가 약간 카랑카랑한 소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고 스티어링 휠 질감도 무게감이 엄청 강한 건 아닌데 그래도 막 밍숭밍숭하고 낭창거리는 느낌은 아니고요. 약간의 무게감과 함께 이렇게 조향을 해보면은 반응성도 생각보다는 빠르게 따라와주네요. 그래서 이렇게 실용적인 공간과 함께 강적인 디자인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가끔 이제 달리고 싶을 때 다른 차들 추월할 때 경쾌하게 빨리 추월할 수도 있고, 이런 구불구불한 산길에서도 불안한 느낌 없이 재밌게 달릴 수 있다, 이런 주행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변속기가 살짝 얼타는 느낌만 없었다면은 좀 더 빠릿빠릿하고 재밌는 주행이 가능했을 것 같기도 한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확실히 나름 재밌는 차다, 그리고 컨셉트에 맞게 잘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여기서 말고 아까 뭐 촬영을 하러 여기를 이동하는 동안에 이제 노멀 모드로 달리면서 다녀봤는데 정숙성도 이 정도 급에서는 좀 준수한 편인 것 같고, 지금 노멀 모드 바꿀게요. 일반 주행에서는 크게 뭐 거슬리거나 그런 것 없이 편안하게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정도 급 차들과 비교했을 때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이 영상 초반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소울이 원래는 이제 박스카인데 최근에 이제 워낙 소형 SUV들이 인기가 높다 보니까 소울도 포지션을 승용 CUV가 아니라 이게 약간 SUV들과 경쟁을 하고 싶은 그런 쪽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들과 비교를 한다면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차체 바닥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기아 스토닉 같은 경우도 되게 낮고 차가 작긴 한데, 스토닉이 너무 작아서 좀 더 살짝 더 큰 소형 SUV 찾고 싶은데, 뭐 코나나 쌍용 티볼리, 뭐 QM3 이런 차들하고 되어 있는데, 그런 차도 사실 덩치가 엄청 크진 않거든요. 근데 가격은 또 이렇게 엄청 저렴한 편도 아니고, 근데 소울 같은 경우는 설명했다시피 뒷자리가 거의 스포티지보다 넓다고 해도 될 정도로 넉넉하고요. 엔진 같은 경우는 제일 파워풀하죠. 이 코나 가솔린 터보 같은 경우도 이제 접전력 터보 지대에 좀 넣었지만 엔진 출력이 180마력이 안 되고, 토크는 동일한데 이제 출력이 좀 더 낮거든요. 뒤튠된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 이제 소울은 204마력에서 퍼포먼스를 가장 높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재밌는 주행 성능을 하고 넓은 공간까지 가지고 있는 게 소울의 장점이고요. 물론 이제 스타일도 훨씬 좋고요. 편의 사용 같은 거의 최강이죠. 뭐 10.25인치 넓은 디스플레이도 가지고 있고, 화려한 사운드 모드 램프도 가지고 있고, 컴파니 타입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가지고 있는데, 가격 같은 경우 이제 아마 이제 현대 코나랑 비교해도 꽤나 합리적인 수준이고요. 뭐 동생차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기아 스토닉하고 비교해도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은 괜찮은 가격대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보면은 기아가 소울이 워낙에 이제 국내 시장에서 좀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소울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EV 모델도 있잖아요. EV 모델도 제가 이제 나중에 시승을 해보게 되겠지만, EV 모델 인기도 괜찮은 것 같고, 이 소울 부스터 가솔린 모델도 전 세대들에 비교하면은 좀 더 많은 관심과 함께 판매량이 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시트 포지션이 조금 높아요. 뭐 물론 이제 소울이 차가 낮은 차는 아니기도 하고, 이제 소형 SUV들과 경쟁하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소울 부스터가, 그래서 좀 높게 세팅을 한 것 같기도 한데, 아무래도 타는 분들이 운전 시야도 좀 중요시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제일 많이 낮춰진 상태인데도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좀 달리기 성능, 퍼포먼스를 중시한 차라고 하기에는 포지션이 좀 높아가지고, 이렇게 방금도 이제 코너를 내려오면서 차 자체가 높은 것보다도 시트 포지션이 높아가지고 좀 불안 느낌도 조금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포지션이 좀만 더 낮췄으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더 낮춰도 굳이 이 정도로 했어야 됐나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났는데, 뭐 그렇게 막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니고요. 일상적인 주행에서 탈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아쉬움으로 표현을 하고 싶네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기아 소울 부스터 3세대 소울 같은 경우는 이제 컨셉이 그냥 단순한 패션카, 실용적인 박스카를 벗어 던지고 이제 좀 더 소형 SUV 가 경쟁하라는 본격적인 퍼포먼스를 좀 높이고 개성과 편의 사양까지 다 갖춘 그런 모델이 되었고요. 실제로 타보니까 스타일도 굉장히 예쁘고 운전도 편안하고 스포츠 모드에서도 재밌게 탈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기존의 소울을 생각하고 이 차를 탄다면은 완전히 달라진 차를 만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네요. 그래서 영상은 여기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